쓸수록 성장하는데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라. 낡은 생각은 늙은 말과 같다. 늙은 말을 오랫동안 달리게 하려거든 더 많이 훈련시켜라. 존 애덤스 전 미국 대통령.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리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하나같이 바쁜 듯이 분주히 오가는 하버드 캠퍼스에서 고민과 걱정에 휩싸인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버드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던 삶, 자신이 추구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관점부터 바꾸라. 자신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천부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당장 힘이 들더라도 더 오래 잘 버틸 수 있다.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샘솟으면 해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고 미래의 효율 역시 높아진다. 새벽 4시 반에 하버드의 도서관에서 의지를 불태우는 학생들은 바로 이 열정과 즐거움으로 스스로 기쁨에 취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누가 시키거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러지 못하는 것이 비단 몇몇 국가의 일부 학생들만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두 손에 들리는 성취가 초라한 것은 우리가 절반만 깨어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한계에 크게 못 미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 당신의 절반에는 아직 사용하지 못한 온갖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다. 제임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청소년의 자기 격려 방법은, 우리는 자기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지 하버드에 제안하는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날마다 자신을 칭찬하라. 날마다 자신이 달성한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내라. 날마다 자신의 학습 진도에 점수를 매겨라. 날마다 오늘 가장 적극적으로 자세를 임했던 과목을 확인하라. 다섯째, 날마다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의 횟수를 세워보라. 날마다 자신이 해결한 어려운 문제의 개수를 세워보라. 6가지 방법을 표로 만들어서 날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도 EQ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는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학교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다. 날마다 산더미처럼 많은 숙제가 주어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다. 힘든 시간을 무사히 견디려면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EQ를 길러야 한다. 그렇게 EQ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면 높은 IQ를 지닌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방법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EQ 훈련을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하버드의 EQ를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 받아들이기를 강조한다. 우선은 자신의 정서적인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자아인식이란 EQ를 기르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거쳐야만 스스로의 정서를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소년쯤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은 부모님의 감독의 관리에만 의존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거나 또는 실패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아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오롯이 마주해야 한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제를 했을 때, 실제로 하버드에서 학업 성적은 대학 생활, 나아가서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업 성적만 우수한 학생보다도 종합적인 능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이 하버드로부터 러브콜을 받는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IQ가 학생의 학업 성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EQ는 종합적인 능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데에서 뛰어난 협동심을 보여준다.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높은 잠재력과 강한 적응력으로 무장하고 있어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천재보다 더
좌뇌형, 우뇌형, 전뇌형. 내가 활성화된 영역에 따라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강한 논리력과 양적인 사고 데이터 분석,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이론적 사고와 철학 및 추리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좌뇌형, 우수한 구상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뛰어난 예술과 감정 능력, 소통 능력과 조직에서의 리더십을 가지면서 질적인 사고와 뛰어난 직감을 가진 우뇌형, 이 두 가지 성향이 골고루 발달한 전뇌형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내가 좌뇌형에 가깝다면 이과에 적합하고 우뇌형에 가깝다면 문과에 더 적합하다. 자신의 내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 일을 파악하고서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데 참고해보자. 자신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워라. 당장의 실패나 좌절에 흔들리지 마라.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개처럼 공부하고 신사처럼 놀아라. 늘 미소를 지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역발성 사고체계. 역발성 사고체계는 전통적인 사고체계와 180도 다른 사고, 한마디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바꿔서 생각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생기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안정법에서 미래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만이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더 배우고 더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을 때 힘든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멈춰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게 뻔하다. 여러분이 방황하면서 잠깐 뒤돌아보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멀찍이 여러분을 떠돌리고 더 나은 미래를 앗아갈 수 있다.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이전보다 더 몇 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 변하는 바가 생겼다면 방황하지 말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라. 지금 학생인 여러분에게는 불평할 시간조차 낭비다. 가설사고체계. 가설사고체계라는 단어는 초상적으로 들리지만 무척 간단한 개념이다. 가설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대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령 원자의 핵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중성자나 양성자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경험과 법칙을 통해 가설을 세우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원소의 다양한 궤도 등을 분석한다. 이것이 바로 가설 사고 체계다. 습관적이고 타성이 젖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의 여정은 당연히 힘들다. 삶은 불공평한 것이라는 사실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라. 집단적 사고체계. 하버드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다시 살펴보면 조별 과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의 그룹을 형성해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집단적인 사고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결을 이끌어내버려서 서로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할 수가 있다. 시간관리 수업은 적절한 공부와 휴식의 조화. 창의적인 사고체계. 창의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귀에 못이 박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 창의란 일은 뭘까? 창의적인 사고란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종합적인 표현으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판단력과 상상력이 이런 창의적인 사고에 포함된다. 창의적인 사고체계는 논리적인 사고체계와 일정으로, 쉽게 말해서 학습 과정에서는 문제로 인식되는 소재를 만났을 때 이를 먼저 분석하고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여러 감각을 통해서 유추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이다. 진실한 친구는 평생 가는 재산이다. 인내가 IQ보다 중요하다. 인맥을 관리하는 능력 역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데니얼 골먼 심리학 박사. 대인의 급식과 타고난 재능.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고 해도 엉뚱한 곳에 가져다 놓으면 쓰레기 된다. 성공의 비결 역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 발명가. 커다란 자신감은 모든 성공의 전제이자 뿌리이다. 자신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스스로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능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잠재의식의 핵심으로 스스로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으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확고한
의지란 일정의 심리 과정으로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그것이다. 감정관리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시간 특별 구역 만들기. 남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면 남과 비슷한 정도로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한다. 24시간 똑같은 조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시간을 현명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보다 효과적으로 시간 분배를 한다. 효과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간 특별 교육을 만들어 보려고 제안하고 싶다. 이를테면 등하교 시간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몰려 버스나 지하철에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대신에 그 시간을 피해서 아예 일찍 학교에 등교하거나 공부를 더 하고서 좀 더 천천히 학교를 하는 식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번 시간에는 한 가지를 정하여 매일 해보는 것이다. 독서를 하거나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목의 공부를 해보는 것처럼 말이다. 세계 최대의 화학회사인 듀폰 그룹의 총재였던 크로포드 그린 월터는 기업을 경영하느라고 바쁜 와중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벌스를 연구하는 데 매일 1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심지어 벌스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이 쓰는 전문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보답하듯이 훗날에 벌스에 관한 그의 책은 분야 전문가로부터 생물학계의 발전을 이끈 걸작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매일이 너무나 바쁜 우리에게 전개하고 싶은 일, 그 시간을 조금씩 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젊은이여 시간을 금하라.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래프 에머슨 사상가.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가 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은 분명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성공과 시간 낭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졸다가 흘린 침이 내일은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방대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이다. 우리는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아가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삶의 완급을 조절하고 싶다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한 윌리엄 오슬러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강좌 교수로 영국 국왕으로부터 자작으로 책봉될 정도로 그야말로 잘나갔던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혼란 때문에 방황하던 오슬러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두 손이 쥐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리처 칼튼 호텔 컴퍼니의 어브 엄러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 최대의 여행사와 그 유명한 리처 칼튼 호텔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슈퍼리치로 포브스는 그의 자산 규모가 약 5억 달러에 추정하는데, 그런데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좋은 환경에서 이토록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벨거의 출신이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스스로 부를 일군 모범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생계를 위해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걸쳐의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된 업무 속에서도 그가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 공평한 것은 시간. 우수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공을 향한 열망을 불태운다. 자신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열심히 이끈다. 설사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앤셀 로빈스 자기 개발 전문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계 미인으로서 처음으로 내각위원 노동부 장관을 얻은 일레인 차오는 하버드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무척 특별했다고 고백했다. 대학교 MBA 과정에서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영어의 잼병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칠판에 쓴 내용을 한자도 빠르들이지 않고 베껴 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서 매일 저녁 그녀의 아버지는 일레인이 적어온 내용을 모두 중국어로 번역해 주었다. 하버드 대학교 23대 총장인 제임스 커넌트는 대학의 명예는 캠퍼스의 규모나 학생의 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학생의 수준과 자질이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하버드 출신의 성공은 그들의 교육에 남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검음에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적잖이 당황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학과라는 명성답게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시설과 화려한 캠퍼스를 기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버드는 현대적인 초고층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없다. 화려한 시설이 없다. 그렇군요.